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을 향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서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협상을 부인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 이란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수위 높은 경고를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کرایه هم تا الان انجام نشد. من با زرس قاطع عرض میکنم هیچ مذاکره و گفتگوی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بود. است و خواهد بود. کسی همچون ما با کسی مثل شما کنار نخواهد آمد. نه حالا و نه هیچ وقت دیگری. President Trump does not bluff, and he is prepared to unleash hell. Iran should not miscalculate again in their air defense system. Any violence beyond this point will be because the Iranian regime refused to understand they have already been defeated and refused to come to a deal. 네, 들으신 것처럼 이란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전쟁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지옥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최후 통첩이라고 봐야 될까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측에서 제안했던 15가지의 제안에 대해서 네. 완전히 이란 측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역제안을 5개를 지금 했습니다. 네. 우선 그걸 잠시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측에서 요구한 것이라고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또 핵시설, 3대 핵시설을 다 해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자유를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현 단계에서 이란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란 측에서 제안한 이 5가지가 전쟁을 재발 방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리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네네. 그리고 암살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배상금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우리가 갖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문제도 이란 측에 미국 측에서 이 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에서는 계속 강력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 이번 토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은 지난번에 말했던 발전소 공격에 대한 유예 기간 5일이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국 쪽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초조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해병대 지금 2,500명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해병대 2,200명 그리고 파리 공수 사단에서 오는 2,000명 이게 지금 약 7,000명의 병력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처럼 5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때와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누구랑 대화하는지 어떤 안으로 협상하는지 조건들도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은 어떤 배경이 있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양자가 직접적으로 대면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주말에 파키스탄에서 양자 대면 협상이 열리게 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불명하고요. 양측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궤도에 올라왔고 그 협상을 바탕으로 해서 양국이
어쨌든 뭐 강경하게 대치는 하고 있지만 협상을 이어갈 유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싸움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해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 왼쪽 화면 왼쪽에 그래픽으로 미국 측의 15가지 조건 그리고 이란 측이 요구한 5가지 조건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양쪽에서 서로가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근데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닷새 동안에 며칠 그 5일 유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과연 이 조건들을 좀 어떻게 절충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국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다 다 맥시멈을 그러니까요. 올려놓고 예. 최대치 올려놓고 수용해라 예.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게요.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양측이 협상을 계속 진전을 시킬 네. 의지와 어떤 그러한 타협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씩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그 논의를 좀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최대치를 올려놨지만 거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꼭 지켜야 될 것, 네. 양보가 가능한 것, 타협이 가능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미국 측에서 15개항을 놨지만 14개 항이 알려졌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논의한 것이 부분이죠. 핵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포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명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가져와야 된다, 미국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 이란이 꼭 못 받아들일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미사일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사거리를 제한하는 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런 거는 좀 추후에 좀 논의할 가능성이 네네.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휴전 배상, 전쟁 재발 방지 이거를 좀 5개 안으로 놨는데 어쨌든 간에 배상 문제는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용어상으로 좀 어렵지만 하지만 그 미국이 제안한 걸 보면 국제사회에 제재를 해줘주겠다. 그다음에 원자력 에너지에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한 발 물러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핵 문제를 놓고서 양측이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한 5일 동안에 논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휴전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민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네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15개 지금 미국에서 제시한 15개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핵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풀 수 없는 제안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5년에 이란과 서방 진영이 합의했던 이란 핵 협정, 그리고 JCPOA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이란이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3.67%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협상에서 이란 측이 제안한 내용이 언론에 조금 나왔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1.5%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 측에서. 네. 그렇다면 그 이란 측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서서 이제 양보를 한 안으로 보이는데 1.5%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그 우라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료용입니다. 의학용으로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NPT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이거는 주권국의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맞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0%라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IAEA의 매우 엄격한 모니터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측으로서도 그 정도는 1.5%는 받아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란 측으로서는 1.5%를 받든 아니면은
유예 기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몰 조항이라고. 그 들어가는 경우에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둘 중에 한 개라도 받아내기만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한테 드디어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고, 네.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우라늄 농축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과연 며칠 사이에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지금 테이블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 핵 협상, 이게 몇 년간에 걸어서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앉을 수 있는 예. 이런 계기를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 측 테이블에 누가 앉는지도 굉장히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고위 인사 2명을 암살 표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명 누구였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서 대이란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2인자이자 안보수장인 라리자니까지 제거하면서 이란의 지도체제를 흔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라리자니를 제거한 뒤 공개한 영상에서 이른바 미치광이들을 추가로 없애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it's a punch card. Today I raised 2 names on the punch cards. And you see how many more to go on this batch. And what the president, the U.S. forces are doing is incredible. We're very proud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m. And getting rid of these lunatics who like to develop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to every American city after wiping out Israel. 그런데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고위급 지도부 2명의 이름을 암살 표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그 2명의 이름을 밝혔는데요. 바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입니다. 갈리바프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한 협상 파트너로 추정되는 최고위급 인사고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역시 이번 중동 전쟁 기간 물밑에서 미국 측과 교섭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외신들은 이들의 이름이 암살 대상에서 사라진 건 4, 5일 정도로 일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에서 암살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측에서는 해치지 않을 테니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당혹스럽긴 할 거예요. 지도부가 거의 괴물됐기 때문에 예. 온건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강경파 중에서도 어쨌든 미국과 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인사가 이제 협상팀에 나와서 논의를 해야지 협상이 진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협상팀 리더 책임자 수장을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협상팀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최고 지도자라든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란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더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양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힘도 있고, 그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여력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위급이 와야 되는 거고, 또 상대방에 대한 또 유연한 태도 좀 갖는 인사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도해 주신 것처럼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살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그런 융통을 둔 것 같고요. 또 이란 측에서는 어떤 그 쿠슈너 어떤 예. 사위라든지 어떤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전에 협상에서 어떤 그 얘기했던 부분을 뒤엎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 소위 뒤통수를 친 인물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논의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어떤 좀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양측이 이제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본격화가 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한다면 바라건대 이번 주 말에 이런 협상팀이 제대로 꾸려져서 대면 협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란의 입장이 조금 모호한 것이요.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소통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화에 관심이 있다. 다만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만한 답변이 나오면 우리는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정이 굉장히 급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여론이 매우 안 좋고 이번에 또 플로리다에서 선거에서도 지금 공화당이 그렇죠. 보궐선거에서 예. 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이런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임기가 2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무런 정치적인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 시간은 이란 편에 있습니다. 이란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란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사실상 이란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억눌려 있는 겁니다. 이게 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정권에서는 국민들을 무마해야 되는 이런 또 요소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을 하고 경제 제재를 풀고 이런 수순이 이제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대화를 하고 미국하고 인게이지를 시켜서 일단 이 긴장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란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측 모두 국내 정치, 국내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가진 이란은 암과 같고 그걸 제거했다면서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We had to cut out the cancer. The cancer was Iran with a nuclear weapon. We've cut it out. Now we're going to finish it off. 지금 이 발언은 국내 정치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게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1차 목표가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 두 번째가 체제전복이었어요. 근데 체제전복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처음에 지도부를 폭사시킴으로써 이뤄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명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적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핵 역량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협상 15개 항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을 파괴하는 것, 없애는 것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전쟁을 시작한 명분이 핵을 없애기 위한 거고 이란이 절대 핵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불가피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협상과 연관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과 핵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말씀드린 것처럼 핵 협상은 아까 대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랫동안 협상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도 핵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타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적 전쟁이라는 결정이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핵 협상이 양측이 호락호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까지 다 마련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끝나기 위한 의지가 있고 타협할 그러한
공간만 있다면, 그런 의지만 있다면은 서로가 양보해서 휴전 협상을 끌어나갈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라든지 미사일 역량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이런 걸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급물살을 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핵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협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군사적인 긴장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예 부대들이 속속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서 하르그 섬 인근에 지뢰를 깔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와 열을 맞춰 수송기에 오르는 미군 장병들, 낙하산을 타고 공중에서 적진에 침투하는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부대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000명이 넘는 이 부대 병력을 중동에 투입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현지 시간 27일쯤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파리 공수사단 말고도 미 해병 원정대 2개 부대가 캘리포니아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중동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도 수천 명 규모의 병력으로 대규모 지상작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상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 곳은 이란 석유 산업의 핵심 하르그 섬입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이 섬을 공습하면서 석유 시설은 제외하고 군사 시설만 공격을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점령하려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CNN에 따르면은 이란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하르그 섬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해병대의 상륙에 대비해서 해안가에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를 내설하고 또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국들이 미국을 돕는 것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적들이 중동 국가 한 곳의 지원을 받아 섬 한 곳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선을 넘으면 무자비한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란의 작은 섬인데 하르그 섬이 크기는 크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유 때문에 중요한 섬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그 부대들도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란은 거기에 대비해서 뭐 지뢰 설치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갈리바프 그 이란 의회 의장이 적들의 중동 국가 한 곳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섬 점령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국가가 어디인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이란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서 매우 격앙이 되어 있고 이들 국가들도 합동 작전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국가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제 국가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을 수 있고 UAE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국가를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굉장히 많은 소식통들이 과연 이제 미국의 해병대와 공정부대가 가면 어디를 점령할 것이냐, 어디에 작전을 수행할 것이냐, 호르무즈 해협 쪽이라는 것은 이미 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의 군대가 지금 현재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 민병대뿐만 아니라 정규군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이 막강한 부대가 그냥 이건 손을 놓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즉 상륙 작전을 하면은 미군 측에서 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을 해놓고 미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 압력은 대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는 이미 그러면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건데 우리가 바로 며칠 전만 생각을 해보면 48시간 내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은 큰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도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반격으로서 미국이 발전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매우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번 토요일이 이 지난번에 말했던 5일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간인데 네. 그때 도달하기 전에 무엇인가 어떤 돌파구가 협상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과연 풀릴 수 있을지 매우 큰 선물을 얼마 전에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호르무즈 풀어주는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혹시 돌파구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논의를 주고받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무기와 핵무기 포기와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근데 이란 측으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갖다가 제기하고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어떤 협상의 주요 카드를 놓치는 거게 됐기 때문에 쉽게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 전쟁이 지속되어 있는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그 긴밀하게 어떤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어떤 그 원유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전 국제사회가 이란을 비판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이 이제 그 이란 측에서 전격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관심은 급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어떤 그 여론으로부터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그 입장을 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란 측으로 생각해 본다면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그런 주요 카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미국 측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통행시킬 거고 그것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는 건 무엇이다. 이런 쪽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에 관련된 거고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급진전되는 거고 한편으로 본다면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란 측으로부터 들었다 얘기하니까 어떤 그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협상한 결과가 이란 측에 완전히 전달되고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통로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협상을 진전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누구와 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상대고 그 상대가 정말로 협상 결과가 그대로 여과 없이 시행될 수 있느냐 이거 하나와 더불어서 핵과 호르무즈가 가장 중요한 협상의 어떤 카드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핵과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이제 마 대사님이 5일 유예가 끝나는 주말쯤에 뭔가 좀 그 안에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28일 토요일 날 휴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보도를 하면서 그런데 일각에서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게 그렇게 달갑지 않다라는 반응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그 큰 전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스라엘로서는 이 전쟁을 좀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긴장 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이번 기회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합동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은 작년 6월과 이번 두 번에 걸쳤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어떤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안 올 가능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공화당이 계속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기회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헤즈볼라하고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오히려 지상군까지 지금 3기 사단이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계속을 하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헤즈볼라라는 이 세력은 대리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레바논 정치를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헤즈볼라의 경우에도 완전히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과연 확전 양상이 어떻게 벌어질까일 텐데 이란 측에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 이거 개량해서 신형 계력탄이 써졌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수탄이라든지 또 뭔가 좀 성능이 개선되고 좀 쓰지 말아야 될 무기들이 쓰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상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공습, 그다음에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전쟁의 양상을 보면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미사일 역량을 통해 가지고 서로 주요 거점을 타격하는 예. 이런 그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집소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경고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이제 악마의 무기 집속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3D로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요. 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터지면서 파편이 쫙 퍼지면서 상당히 예. 그 크게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제법적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거의 금지되는 무기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저게 그렇게 땅에 떨어져서 바로 터지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 이게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상군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이란이 저런 무기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여론, 저러한 무기 사용으로 해서 미군 희생이 미국 국내적인 여론에 있어서 비등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 확전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지상군이 들어온 걸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의 수단으로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확전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미국에서도 뭔가 좀 종전을 향해서 열심히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했던 거를 5월에 하기로, 5월 중순에 하기로 날짜를 못 박았거든요. 어쨌든 그 전에는 모든 걸 끝내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몹시 그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이라고 하면은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2달 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으로서 그것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그 전에는 끝내야 되고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끝낼 수만 있으면 끝내겠다는 그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3월 28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3월 28일뿐만 아니라 3월 28일이라는 것은 매우 촉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좋고 더더군다나 시간을 끌어봤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은 지금 4월 9일 얘기도 나오고 네네. 있는 것입니다. 4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메네이의 추도 기간이 끝나는 이제 시점이 되고 또 원래 미국에서 얘기했던 6주가 바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놓친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방문 기간 이전에는 끝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지 저희가 중동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 연구부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